어 제가 처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2년 전부터 알았죠. 이수학으로 많이 먹고 분할한다고 해서 인접 분할한다고 해서 뭐 주위에서는 팔라고 그랬는데 아니었죠. 분할하고 나서 사실은 좀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좀 소홀히 했었어요. 아예 안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격 매수죠. 괜찮을 것 같아 사서 물렸습니다. 그래갖고 뭐 마이너스 50% 가까이 났고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에코인드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손절을 치고 그리고 추가 매수하다가 마이너스 단가 20%까지 낮췄다가 손절을 치고 에코인드림 갔어요. 근데 에코인드림 갔는데 원래 그 전날 샀어야 되는데 상한가 가고 나서 다음날 사고 마이너스 50% 났더라고요. 그걸로 물린 상태에서 또 갔는데 거기서 또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나중에 300% 가까이 수익이 났죠. 그래서 최고 꼭대기에서는 못 팔았어요.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정리를 했어요. 시간의 매매로 74,000원. 그리고 나서 이수 스페셜 갔죠. 이수 스페셜도 반등 나온 시점이 지금 F분 기준으로 그 전 기준은 한 18만 원, 그리고 17만 원인가, 그리고 16만 원인가, 그리고 15만 원. 정확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F분 기준으로는 4만 5천 원 밑에 4만 2천 원, 4만 1천 원, 4만 원 그때 샀었던 것 같아요. 그 바닥 쪽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거기서 몰빵해서 또 300% 수익 난 게 4, 50% 수익 나서 그전에 손실 봤던 거를 다 메꾸고 원금에 3배 가까이 수익이 나서 한 4, 5천이 1억 5천, 4천까지 가더라고요. 지금은 현금을 많이 빼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보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은 이 회사밖에 없다고 생각해. 막 목매달아. 안 그래요. 코스피 코스닥에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있고 지금도 신고가를 가는 반도체 업종, AI 종목, 그리고 잡주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꼭 목매달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철칙이 안 그런 주식들도 한두 개 있지만 보통이 다 주가는 바닥에 사야 되는 거예요. 주가는 거의 밑에 있는 수준에 있는 회사들을 그냥 아무거나 회사는 사는 게 아니라 성장성 있는 거 사야지. 아무리 성장성 있는 게 신고가를 가고 위를 뚫고 쫙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받거나 뭐 위에 있는 상태에서 산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에코앤드림도 이번 유상증자고 쳐 물렸는데 보통 다 주식이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물려요. 50%, 60%. 남의 말 듣고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99%는 자기 몫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해서 쳐 물리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 종목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투자가. 그래서 나는 그때 이후로 앞으로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거 막 뭐 좋다고 하면 거의 다 쳐 물리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차트를 길게 봐요. 회사가 좋을 건지.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여기 상태에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받는 주식을 안 사죠. 신고가 주식은 절대 안 사고. 어떤 주식이냐? 바닥에서 계속 떨어지는 주식들. 근데 성장성이 있는지 재료가 있는 주식들. 보면 지금도 신고가하고 조정받거나 신고가하는 주식들 보면 과거 차트를 보면 저 밑바닥에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좋다? 아니죠. 그 전에 샀었어야지. 그 전에 자리에서 그게 그런 자리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 지금은 된다? 이 리스크에 감당을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야. 이게 제가 주식시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의 말 듣고 투자 안 했고요. 내가 분석했고 주가가 저점에 있는지를 봤어요. 이 세 가지만 맞으면 거의 다 큰 돈을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잃냐면 주가가 길게 차트를 보면 조정을 받더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조정받는 주식들 산 사람들. 누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면 엄청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사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가 쪽박이 나요. 제가 봤을 땐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절대 증권 TV 방송 보는 거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야. 유튜브 이런 거보다도 유튜브는 참고용이 어떤 얘기 사람이 이 회사 좋다고 얘기하면 그냥 내가 분석을 해봐요.
그다음 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와 봐요. 그거면 답이 나오는 거야. 뭐 안 사면 돼. 내가 에코앤드림도 누군가가 종목 분석한 이 회사 별로 안 좋다고 그랬는데 난 좋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주가 많이 올라가 버리고 사니까 내가 물려 버렸는데 나중에 수익이 났지만 그러면 더 수익이 많이 나겠죠. 밑에서 샀으면.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특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캐즘이라고 하니까 난 삼성 SDI를 최저점에 잡을 수 있었는데 잡았거든요. 근데 한 500 수익 났는데 삼성 SDI 뭐 조종받는 거 또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야. 주식이 어느 정도를 항상 눌림 먹어줘요. 난 좋게 보고 있고 그지만 지금 항상 분할로 들어가고 알차리 양극재보다 훨씬 낫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뭐 퓨처 M 양극재 관련 회사들, 뭐 코스모, 신소재 지금 다 부정적이에요. 저는 LNF 다 부정적입니다. 앞으로 그 전에 크게 왕성인데 큰 봉우리 신고가를 못 뚫을 거예요. 어닝 쇼크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 정도 부분이 올라가면 개떡 나갈 겁니다. 앞으로 그런 주식은 희망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른 2차 전지에서 다른 섹터를 봐야 된다고 봐.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 그냥 사지 마세요. 저 다른 회사들 많은데 뭐하러 삽니까? 그리고 요즘 좀 관심 있는 게 자율주행 차들. 근데 자율주행도 이게 참 나도 참 문제인 게 뭐냐면 항상 자율주행하면 예를 들어서 긴 차트를 보면 이 회사 더 갈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 조정받는 걸 살라고 그게 아니거든. 막 찾아봐가지고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인데 밑에서 있는 것들을 사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근데 주가를 봐야 돼. 무조건 주가를 봐야 되는 것 같아. 차트 위치. 뭐 이게 위에서 났는데 7, 8배 가더라도 그럴 수 있겠죠. 세력들에 의해서. 근데 그걸 굳이 살 필요는 없다는 그냥 그런 회사들도 바닥에 있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마인드가 그래야지 크게 돈을 잃지 않고 홀딩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건 내가 고점에서 그렇게 이해서 안 간다. 근데 전고체 나부르거리는데 전고체 누가 모르나? 회사 분석 안 해봤나? 다 알지. 어디에 납품하는지 다 알고, 뭐가 들어가고 다 알지. 근데 이제 관점이, 보는 관점이 뭐냐면, 종고체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게임 체인저 대중화라고 하는데, 대중화는 P6예요. 전고체가 아니라니까, 앞으로도. 현대차에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P6를 납품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무슨 전고체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납품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게 앞으로 이제 납품이 되는 것이 2026년 이게 멀리 보고 있다는 거야. 삼성 SDI는 어차피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규모도 그렇게 크게 투자를 안 해요.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늘리는 거야. 그래서 그 전고체 아마 AI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적용이 되겠지만 전고체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고 막 대중화가 아닌 거예요. P6로 대중화를 시킬 거예요. 왜냐면 충전 5분이거든. 거기 삼성 SDI 전용 기술이 들어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 앞으로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충전 시간이 짧은 일반 사람들의 95%의 그 만족도를 느끼는 5분 충전에 320km, 300km 이상의 하는 배터리가 P6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원통에도 적용되고 뭐 LFP도 적용되지. 그게 대중화를 여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전해질 막 이런 것들이 가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많이 올라간 걸 사면 안 되죠. 그냥 보내줘요, 그냥. 딴 거 많은데 뭐하러.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2차 전지에 목매일 필요는 없고 반도체도 옛날에 한 7, 8개월만 반도체 저점 찍었을 때가 2008년 금융위 수준으로 수요가 줄었다라고 그건 저점이지. 그 이하로 줄을 필요 없지. 난 그걸 캐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주가를 바닥에 있는 걸 샀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한미 반도체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샀으면 일곱 여덟 배 벌었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아무튼 그때 참 주도주를 잡아야지 뭘 해야지 참 분석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저점에 잡은 거 있었으면 대박 벌었겠죠. 근데 지금도 2차 전지는 바닥에 있는 주식이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들이 보이더라고요.
야, 한미반도체가 열몇 배가 올라. 지금 제일 사실은 2차 전지나 반도체 다 통틀어서 제일 상승률 크고 안정적으로 수익 났던 게 한미반도체죠. 능가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수 스페셜 전고체를 보면 안 되지만 트레이딩 가능하다. 강한 하락이 있으면 회사 측에서 강력하게 올릴 거고, 이제 어차피 나중에 유상증자를 하겠지만 45,000원 이하부터는 줍줍줍하면 5만 원, 6만 원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매도다. 어차피 유상증자 하니까. 왜냐면 재료가 에코프리 BM 그거 관련해갖고 공급 계약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시세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 라인이 오면 될 것 같고, 에코인 드림 같은 경우 내가 많이 먹었는데 그 유상증자 나중에 또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거는 박스권 당분간 못 가겠죠. 한 3, 4개월 안 갈 거예요. 도리어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상승 마무리 한번 튀겠죠. 그 매도죠 이제. 어차피 영업이익 안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 이코인들은 물리신 분은 참 힘드시겠어요. LNF도 마찬가지예요. LNF. 이 주식을 냉정하게 봐야 돼. 수익이 나면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주식을 사랑하면 안 돼. 나쁜 점이 나쁜 점, 팩트는 팩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 그런 LNF 이런 회사들 봐보세요. 저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뭐 10만 원, 30만 원 뭐 더 간다고. 그런 게 주식을 물려갖고 못 하는 거야.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처물려가지고 선물 써가지고 600% 마이너스 수익 난 게 마이너스 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머티리얼스도 마찬가지고 주식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가냐고. 반등은 노릴 수 있어요. 근데 LNF 같은 거는 코스피 이전 상장 그거 빼고는 없어. 그거 전에 수급 몰려서 급등이 나오면 그건 매도가 받죠.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유상증자하면 가격 저렴할 거니까 주식 급락이 나온다니까요. 멘탈 붕괴가. 주식을 사랑하면 안 돼요. LNF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미래가 없다. 장기적인 미래는 없다. 에코프로 BM 장기적인 미래는 없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다. 양극재 뭐 해돈 회사들은 마찬가지다. 전구체도 양극재랑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다른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바닥에 있는 게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7천만 원에 갈 거예요. 지금 9천만 원 가는데 개수작이죠? 나는 개수작이라고 봅니다. 7천만 원 깨져야 되겠죠? 7천만 원 깨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타각 나오겠죠?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책은 본인이 근데 거의 다 맞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예측했던 것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